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40쪽에서 41쪽까지 진분수의 곱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분수의 곱셈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, 이 중에서 이제 그 진분수의 곱셈이라는 것은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의 곱셈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연수와 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자연수 곱하기 분수,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었군요.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분수 곱하기 자연수꼴을 배웠었고, 두 번째가 자연수 곱하기 분수꼴을 배웠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의 2분의 1은 무엇이다? 4 곱하기 2분의 1이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것을 확인해 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할 때 자연수는 분자랑 곱하고 분모는 그대로 가서 2분의 4.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이제 2가 된다.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곱셈식을 세우고 이 곱셈을 계산하는 그 원리를 일단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모가 이제 있고 분모가 있죠. 분모와 분자가 있는 이 진분수가 두 개인 꼴입니다. 자연수가 아니고. 그래서 이런 꼴의 이제 이 그 곱셈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. 슬기는 조각볼을 만드는데 전체 보자기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보자기의 한 장이라고 할게요. 한 장. 그러면은 5분의 1로 나눈 것은 5분의 1장이 되겠죠. 근데 그 5분의 1장에 또 3분의 1을 사용했대요. 그러면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 얼마인지 알아보자 라고 했네요. 자, 그러면은 전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일단 전체 한 장에서 한 장에 5분의 1을 구하고 또 그 5분의 1을 3분의 1을 또 구해야겠죠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러면은 이것을 구하는 방법,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? 바로 분수의 곱셈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것을 식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할지 알아봅시다.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그림을 이용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게 이제 전체 보자기 한 장이었을, 이게 한 장이죠?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색칠된 부분, 이렇게 연두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5분의 1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색칠된 게 5분의 1장이죠?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색일 거야. 나머지는 색일 게 아니고. 근데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또 3분의 1만 사용했대요. 이 3분의 2는 사용 안 한 거죠. 그러면은 저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? 아까 얘기했지만 한 장에 5분의 1 이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? 네, 바로 1 곱하기 5분의 1이겠죠.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의 3분의 1이죠. 이것의 3분의 1이니까 또 3분의 1을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이제 1 곱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결국 남는 건 뭡니까?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슬기가 사용한 것은 요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전체를 지금 5분의 1등분 했던 거를 또 3분의 1등분을 하니까 전체가 칸이 몇 개가 됐습니까?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부터 해서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15개. 총 15칸이 되었죠. 15조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중에 한 칸이에요. 그래서 이것은 15칸 중에 한 칸 정도, 그러니까 15분의 1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전체가 이제 한 장이었는데 요거를 15등분 했으니까 15등분 한 것 중에 한 장을 슬기는 사용한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보니까 분모랑 분모를 곱해서 15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진분수의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분모와 분자,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모, 이제 B가 있다. 그리고 이제 분자도 이제 B가 있다. 라고 한다면, 일단 여기에서, 이건 1이니까 그냥, 분자는 그냥 다 1이라고 해버립시다. 아직은. 네. 1, 이것도 1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분모 A와 분모 B를 곱한 값과 이제 1,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. 그래서 5분의 1의 3분의 1은 15분의 1이다.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
자, 2번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전체 보자기의 5분의 4 중에 3분의 1을 사용했대요. 그러니까 5분의 3에는 이렇게 큰 이 5칸 중에 4칸을 사용한 거죠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에 또 3분의 1만 사용했다. 그럼 아까처럼 이것을 이렇게 3등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3등분했다. 자, 그러면은 이 3등분한 것 중에 또 한 칸만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사용한 거예요. 일단 지금 선생님이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. 그러면 일단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? 자, 일단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계산했을 때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상황이죠. 이거는 전체의 5분의 4 중에서 3분의 1을 또 사용했다. 이거니까 그러면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인데 1 곱하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주고 결국 2식만 남는다. 여기에서 일단 분모는 15가 되는 게 맞겠죠. 5 곱하기 3이니까. 여기는 분자끼리 한번 곱해봅시다. 그러면 15분의 4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정답인가 살펴봅시다.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죠. 그리고 이제 5분의 4 등분한 거를 3분의 1 등분해서 색칠을 해주니까 전체가 15칸인 것 중에 형광펜으로 칠한 하나, 둘, 셋, 4칸만 남았네요.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4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과 비교해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 뭐냐? 그러니까 그 분모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은요. 결국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자연수 4를 곱한 것과 똑같겠죠.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아까 슬기는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썼잖아요. 그래서 15분의 1이었고 그 지혜 같은 경우는 15분의 1에서 요 하나, 둘, 셋, 4칸이었죠. 3분의 1이 4칸이니까 15분의 4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연수 4를 곱해준 거랑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모는 분모끼리,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된다. 쉽죠? 15분의 4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분수의 덧셈과 헷갈려가지고 뭐 분수가 이제 뭐 분모끼리 더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분모는 더하면 안 되죠. 분수의 덧셈에서는 분모는 그냥 그대로 가고 통분을 시켜줘야 된다. 오히려 통분을 해주는 거고 분수의 곱셈에서는 곱할 수 있다 입니다. 그럼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? 예를 들어서 뭐 7분의 4 곱하기 뭐 9분의 뭐 2라고 합시다. 그럼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네, 그냥 바로 곱해줍시다. 7, 9, 63분의 4, 2는 8. 뭐 나눠 떨어지는 게 없죠.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어 곱해줄 때 뭐 15분의 4 곱하기 뭐 예를 들어 10분의 뭐 5 합시다. 그러면은 이거는 약분이 되는 경우죠. 이런 경우에 약분은 어떻게 해주느냐? 분모와 분자 간에 서로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교차해서 약분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은 15와 5가 있으니까 그냥 5단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. 그리고 이것도 2로 나눠주면 5가 되죠. 그랬을 때 이렇게 약분을 해서 1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41쪽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봤고요. 이제 이어서 42쪽과 3쪽도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익힘책은 그냥 43쪽까지 다 풀고 전체를 푸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